우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이 끝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뭐 치료는 잘 받고 있는지 뭐 의식은 뭐 제대로 정상화돼서 돌아오고 있는지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원식의 국회의장이 어제 또 병문안을 했고 홍익표 정무수석도 병문안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자 장동혁 대표의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주 중반에는 복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정밀 검사라던가 치료가 좀 필요하고 네. 미움도 아주 소량만 섭취하는 상태라고 해요. 네. 그런데 뭐 의식은 또렷하시고요. 그래요. 본인 스스로 당무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그랬구나. 목요일 최고위는 직접 주재하실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목요일 정도.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이 있었죠. 그랬구나. 그 출장 돌아오자마자 병문안을 오신 거는 국회의장으로서 잘하신 일이에요. 네. 여야를 떠나서. 근데 홍익표 정무수석은 단식 때는 안 오고 그냥 안 온 게 아니라 민주당 대표들은 만나러 갔다가 연문으로 도망갔잖아요. 네. 무슨 쥐구멍으로 숨어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병문안 오겠다 뭐 이제 와서 막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고 이게 화제가 되니까 이거는 좀 정무수석답지 못하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여야 모두 강경파들이 있거든요. 네. 저처럼 선봉에서 막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뒤에서 수습하고 우리 그래도 잘 지내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이든 정부든 네. 축구도 공격수 있으면 수비수 있고 미드필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근데 정무수석은 어떤 자리냐? 수비하는 자리거든요. 미드필더 하는 자리고 플레이메이커예요. 그런데 정무수석이 굳이 국회를 갔는데 대표 단식장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와서 병문안 일정 알아볼게요 하는 거 이거는 뭐 정청래 같은 공격수가 했거나 뭐 거기에 공격수 많잖아요. 최민희, 김현, 김용민 이런 기라성 같은 의원님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네. 정무수석이라는 직책의 무게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역할을 잘 못한 걸로 볼 수밖에 없죠. 아하. 안 그래도 정무수석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알아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우리 장혜찬 센스 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한마디로 따지면 이제 수비수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포지션이다라는 거죠. 크게 알았습니다. 우리 개혁신당 우리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좀 아쉽죠. 그러니까 네. 당신은 단식을 이제 할 때 가셨더라면 네. 좀 더 뭔가 우리가 협치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국민 여러분들도 그래도 여긴 뭐 좀 하려고 하네 이런 이미지를 줬을 텐데 사실 6일 7일차 당신이 넘어가는데도 안 찾아갔다. 거기다 굳이 자기 방문 일정이 국회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잠깐 들려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어차피 단식장에서 뭐 제대로 된 회담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뭐 찾아갔다라는 게 이제 상징성을 지니는 건데 굳이 거기에서 거길 또 비껴 나가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국회 방문하시면서 들어가셨던 거 로텐더홀 정문이잖아요. 그럼 사실 딱 들어가자마자 지금 장 대표께서 단식하시던 데가 바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피해서 가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제 당직자들 다니시거나 뭐 이런 국회 직원들 다니시는 길로 가시거나 가셔서 이렇게 빠져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액션을 보여주는 게 일부러 저러는 게 좀 너무 짜치지 않냐. 짜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병문안 찾아가셔서 이제 요구한 특검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 찾아간 거 너무했지. 그때. 네. 병문안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제 보있으면 찾아간다. 잘생겼는데 말도 잘해. 또 좀 약간 말을 좀 씹어주세요. 한 번씩 절어주고. 그러니까 말 좀 떨어. 우리 말로만 먹고 사는 나나 하원기는 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말도 잘하는 거야. 정말. 저도 먹고 살아야죠. 하원기 표정 왜 이렇게 우럭 같아요?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우럭 같아요? 저도 그 네. 정무수석이 국회 방문했는데 단식장을 안 들린 거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얘기하는 거 너무 그 당당한 내로남불이라서 그 윤석열 정부 때 정무수석이 안 갔어요. 저희 당 대표 단식할 때도 안 갔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14일차 이렇게 단식할 때도 안 갔어요. 너무하다고 그때 막 비판했는지 아쉽다고 비판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했겠죠. 제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때 갔어야지. 김기현 대표 같은 갔어야지. 경우에도 10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갔거든요. 8일차 때가 아니라 보통 일주일차 때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자당에서도 먼저 가고 이러니까 일단 뭔가 협상할 여지가 없을 때 협상할 게 없을 때는 잘 가지 않죠. 관망하죠. 8일 만에 끝났는데 그걸 보고 막 난리를 치니까 자기들은 그러면은 지난 정부 때 정무수석이 안 가고
당 대표도 막 그 전에 일주일차 때 안 가고 한 거에 대해서 뭔 비판을 해야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똑같이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권력 다 잡고 우리 잘못했어요. 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 비판하기 나도 한마디만 전에 나는 개혁신당인데 왜 내로남불이야? 그거는 국힘 쪽의 얘기를 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개혁신당이라도 일관성이 있는 비판을 하려면 네. 어느 당이 한 거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한 것을 그것도 너무했다라고 하고 얘기해야 일관성이 있다는 그래 얘기를 하는 너무했네. 거예요. 왜 안 갔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잘못을 똑같이 할 거예요? 저런 얘기를 먼저 하고 했어야 이제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하원기 대표님 제가 앞으로 그거 할 때마다 전에 거 얘기하고 할 거예요? 단식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네. 3년 내내 민주당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정권 내줬다고 막 그랬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판 그렇게 비판하면 당연히 내로남불이라고 받아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단식하는 중에는 제가 말을 아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좀 몰랐어요. 뭐 끝까지 간다 했었고 뭐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 어, 이야기하면 또 대부분인데. 아니 내가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 하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 있죠. 네. 그분부터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당 대표 단식할 때는 1주차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단식 쇼라고 그러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잖아요. 출퇴근하셨을 때 단식. 네, 근데 저희가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으면은 비판을 하더라도 수위를 좀 맞춰서 해야지. 그 정무수석이 그때 당시에 거길 들르지 않은 걸 가지고 뭐 도망다녔다 그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난 단식에 도망다닌 거 맞지. 약간 지난 단식에 약간 서운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이네요. 아니 서운함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 본인들도 안 해놓고 네. 그럼 본인들도 그때 도망다닌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입장이 다 있는 거니까. 예, 우리 두 박사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하원기는 지금 어디 시골 마을 청년회장 출신 아니냐라는 재밌는 얘기를 좀 나눠주셨습니다. 청년회장이라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거기 가면 아직 못해요. 네. 더 들어야 돼. 예. 60부터 청년회장. 젊어 거기 가기. 예, 지난 그 민주당에서 이 단식을 할 때 서운한 게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 아니 그 서운한 게 있기 이전에 예. 그 뭐랄까 본인 당에 전직 당 대표도 안 가는 단식이에요.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에 전직 당 대표도 안 가요. 그런데 정무수석 안 왔다고 저렇게 난리칠 일이야? 아니 당 대표부터 그럼 가야 되는 거지. 전직 당 대표도 안 가는데. 아니 근데 평당원인데 뭐 가고 말고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유일하게 안 온 게 민주당과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유의 아니에요? 단식에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세력이니까 그 네. 김어준 듣고 출근하던 분이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게 딱 민주당만 안 왔는데 보수는 총결집을 했는데 네. 이제 한동훈도 민주당과 같이 동조해서 안 왔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민주당과 손잡고 가겠다. 그 칼라다라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당이 다르니까 일주일 뭐 이렇게 관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그 뭐 근데 전직 당 대표가 안 간 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 내에서도 그 뭐 단식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뭐 배현진 의원 뭐라더라? 뭐 가장이 굶어 죽어서 얻을 거 없다. 자기 당내에서 이랬어요. 저희 당에서도 안 하는 조롱을 자기 당끼리는 해요. 근데 저런데 뭐 화살을 뭘 우리 정부 정무수석한테 돌리고 그러냐 이거죠. 아니 진짜 거의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애착이 부린 것 같아요. 뭐 얘기 나오다 덮으려 그러면 한 대표 얘기 꺼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 팩트니까. 그러니까 그 뭐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한 전 대표가 있음으로써 지금 이 보수 부분이 분열된 부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은 저쪽에서 갖다가 핑계 대기 좋게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지금 계속 발목이 잡히고 지지자들한테 뭐 깎이는 건데,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그냥 뭐 평당원인데 안 갈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본인이 진짜 뭐 이전에 있었던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진짜 뭐 거의 외부에 활동도 안 하고 계시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분들까지 다 오시는데 평당원이잖아요. 오셨으면은 모양이 좀 좋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뭐 평당원이잖아요. 갔네 안 갔네 갖고 뭐라 할 건 좀. 근데 뭐 그런데. 이제 자기 앞길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그 지팔 직권이라 하잖아요. 지팔자 지가 꼬는 건데 단식을 안 옴으로 인해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한동훈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 제명은 좀 했던 의원들이 저건 안 되겠다. 단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주말에 그 댓글 달면서 지지자들 집회나 독려하고 있으니 이제 안 되겠다라고 오히려 여론이 한동훈 씨한테 많이 좀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게 저희도 막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그렇지. 뭐 이 방송 나가서 약간 민주당이나 개혁신당 패널이랑 내가 조금 잘 지내려고 하면 우리 당 지지층들이 또 커뮤니티에서 엄청 욕해. 그럼. 그리고 또 막 엄청 싸우면 뭐 또 장애차는 강성이 되고. 그러니까 늘 그런 선택과 계산의 연속인데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인간적 도리 앞에서는 그런 계산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어허. 아무리 우리가 막 계산하는 게 정치라 해도 그러니까 인간적 도리라는 건 누구한테 뭐 경조사 있거나 예를 들면 뭐 목숨 걸고 뭘 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뭐 이번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하셨는데 베트남에서 보수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박한 분이죠. 그런데 저는 적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추모를 하고 공간은 좀 이따 따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 시선에서의 어떤 인간적 도리라는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계산하다가 넘어버리면 그건 이제 완전 타격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 대표 단식 국면에서 보여준 게 그 인간적 도리를 안 지킨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회복이 약간 어려운 타격입니다. 네, 저도 적당히 이렇게 맞아주려고 하는 게 홍익표 원내대표 뭐 아쉽다는 얘기부터 한 게 사실 정치권이 금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은 아니 단식을 하는데 조롱부터 박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짜 단식 지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본인들도 이제 하니까 최소한의 선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거 이제 뭐 자당 대표나 자당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단식하거나 이런 투쟁을 하는데 상대방에서 막 희화하고 조롱하고 근데 자기들 할 때는 인간적 도리를 지키라 그러면은 내로남불이잖아요 사실은. 그러지 않는 정치적 문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게 그 당시 이제 달라. 단식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뭐 법이나 제도에 단식하면은 뭐 정부에서 협상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행동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단식을 출퇴근하면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 이상하니까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거하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했던 단식하고 그걸 1대1로 매칭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저희가 다른 당 우리 당의 다른 인사들도 단식을 한단 말이에요. 14일씩 15일씩 했어요. 근데 우리 당에서는 물론 다 찾아갔죠. 그러면은 근데 안 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안 온다고 아무도. 심지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어요. 10일차, 11일차 이렇게 벌였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안 갔어요. 안 갔다고요. 아예 기본적 도의도 실제로 안 지켰어요 그때. 그럼 뭐 우리 당에서 하는 거야 상대적인 상대 정당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네네. 그러면은 자기 정부에서 어떤 참사의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는데 그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일에 어디 갔는지 아세요? 어디 갔어요? 노량진에 가서 수돗물 먹는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문 대변인이 말씀을 하시니까 진정성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진정성 관련해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저도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단식을 한다 그러면. 아무튼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원기나 제가 배지를 달면 우리는 상대당이 단식하면 좀 빨리빨리 찾아갑시다. 서로는 가주자. 한 이틀 안에 2-3일 안에 갑시다. 좋은 결론이야. 좋은 결론이야. 아니, 저는 그 가는 게 좋아. 간 사람이 오히려 더 빛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으로 왜 뭐 상대당이든 누가 됐든 단식하는데 안 가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장해찬이나 제가 배지 달고 하면은 단식 자체를 안 하겠죠 아마.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할 때 우리가 서로 단식하는 게 아니라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라디오 나와가지고 되게 건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공감이 됐어요. 우리 당에서 제가 그 대표 단식할 때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는 비판했어요. 출구 전략이 뭔지도 모르겠고 정확하게 단식하려면 요구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뭐 국정기조 변경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대우 투쟁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할 때는 안 했지만. 근데 이제 단식 얘기 너무 재미없대요. 단식 얘기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좀 다른 이야기, 뭐 한동훈 이야기, 뭐 집회 이야기 이런 걸 좀 넘어가야 될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29일 최고위에선 제명되냐 이게 제일 관심 있는 질문일 텐데 네. 그러니까 저의 전망입니다만 됩니다. 아 그래요? 대표께서 29일 최고위를 주재하겠다는 의사가 아주 강하시고 네. 많은 최고위원들 중에 소위 말하는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이거 당원권 한 2, 3년 정지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온건파 분들이 한동훈의 단식 불참과 단식장 불참과 주말 집회를 있었구나. 보고 네. 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랬구나. 이건 선 넘었다. 어허. 그래서 그 온건파들도 오히려 최근에 이 주말 사이에 한 2,000명 모인 한 달 집회 보고 더 열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명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뭐 이 수정되거나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동향은 그 저보다 취재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거라서 네네. 뭐 이거는 29일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원권 정지 3년이나 제명이나 사실 효과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다시 윤리위로 보내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해서라도 좀 타협을 하자라고 했던 분들이 저 주말에 저 난리치고 막 해당 행위하고 단식장에는 안 오고 댓글 달면서 여러분 추워도 꼭 나와주세요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아 얘는 구제불능이다라고 그 온건파들이 생각을 또 확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재론의 여지가 한동훈 대표도 그 시위 현장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난 갔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된 게 거기에 왜 안 가신 거예요? 그게 지금 본인 지지자들이 본인을 지키겠다고 모여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정치인이 뭐 가야지 왜 안 간 거예요? 모양 빠지는 거 싫다 이거지. 거기 안 가는 게 더 모양 빠지는 거 아니야? 본인은 따뜻한 안방에서 댓글 달면서 여러분 내복 입고 꼭 가주세요 하지만 내가 거기 가서 마이크 잡고 나 살려달라고 말하고 하는 게 난 모양 빠진다. 확실히 근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 키보드 친화적이네. 그러니까 댓글 댓글 달고 이제 엄청 잘 달더라고. 게시판에 적고 키보드로 정치를 그래도 많이 하시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우리가 특검 여론전화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오면은 또 이 본인들이 빈축을 사니까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그 집회 사진을 공유하지도 않았어. 이게 정말 10만 명이 오고 성공한 집회였으면 다 집회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겠죠. 안 가더라도.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가 생각보다 적었고 제가 경찰 통해서 직접 확인한 내용 중앙일보 기자도 확인했는데 2,000명 이하입니다. 경찰 추사는. 2,000명이나 갔어요? 네. 그리고 한 1,700명 많이 되는 갔네.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 적다. 그리고 할머니들밖에 없다. 근데 친한계는 저 인원이 한 10만 명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돼요 저게? 10만, 물론 제가 봐도 10만 명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경찰 추산 2,000 이하예요. 중앙일보가 확인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모이긴 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런 거 한 기본 한 2배 정도 뻥튀기까지는 그래도 그래 마음 좀 들어주는데 10만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충분히 많이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2,000명 많이 모였지.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가 저번에 이제 뭐 독서 토론회도 그렇고 어떤 충분히 이런 행사를 성황리에 치러냈고 본인들의 결집력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독서 토론회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북콘서트 더 이상 이제 겁먹지 말고 창당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 창당 준비를 충분히 해라. 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된다 옆에서 우쭈쭈해야지. 안 그래도 겁 많은 사람 그 자꾸 그러면 자꾸 버틸려 그러고 남아 있으려 그래. 아무리 한동훈 전 대표 다 싫고 비판적이라도 사람을 그렇게 낭떠러지로. 아니 나는 되게 잘 될 것 같다고 한동훈은 얘기를 쓰는 창당을 거야. 못해요. 왠 줄 알아요? 왜요? 한동훈은 돈은 많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외제차 살 때 네. 등록비 그거 조금 아끼려고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그 짠돌이가 창당에 들어가는 몇십억을 쓰겠습니까? 외제차 살 때 그 등록비가 서울보다 경기도가 좀 싼가 봐. 그런가 봐. 그래서 그 본인 부인이 그거 조금 아끼겠다고. 어허. 나 진짜 반성해. 그것 때문에 나 진짜 굉장히 돈도 없는데 경제적인 나 이렇게 분이시구나. 펑펑 쓰면서 사는데 그것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다. 저러니까 부자가 싶어. 근데 그것 때문에 위장 전입해서 그 돈 몇십만 원 아끼는 몇백만 원 아끼는 사람인데 창당에 그 몇십억을 쓰겠냐고. 네. 문 대변인께서 저렇게 막 금도를 넘어간 식으로 사람을 낭떠러지로 밀고 이러면 안 되고 최소한 이제 도의를 지켜서 나가서 무소속 출마를 하시라. 그리고 돌아오시라. 이런 정도로 해야지. 그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때리고 눈탱이 방탱이 돼 있는데 맞은데 또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 말이 더 나쁜 말 아니야. 네. 나는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한기는 저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안쓰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전혀 제할 바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명백하게 창당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 능력도 없고 역량도 없고 뭐 그런 사람한테 창당하라고 하는 거는 정치 평론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 티베깅이잖아요. 너무 놀리는 것이고 사람의 너무 모멸감 주는 행위인 것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 그래도 뭐 무소속 뭐 출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돈 좀 넣어가지고 뭐 그건 가능한 일이니까 가능한 선에서 본인 보고 하라 그래야지. 근데 이게 정무 감각이 진짜 처참한 게 대표가 단식하다가 쓰러져서 입원해 있는 주말이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그 주말에 한 2,000명 모아가지고 10만 명이다 하면서 막 강경 발언 쏟아내고 하는 걸
어느 국민의힘 정치인이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과 친한 게 생각에는 저짓거리를 하면 와 한동훈 팬 많네 우리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할 거라고 착각한 모양인데 정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모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늘 리얼미터 국민의힘 지지율 더 올랐어요. 2주 연속.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좀 수그릴 때는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동종표를 사는 게 저는 정치 고단수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돌아다니면 제일 무서운 게 아우 쟤 불쌍하다. 이거를 전재수가 부산에서 활용을 제일 잘했어요. 3번 떨어지고 아유 우리 재수 이제 불쌍하네. 뭐 집도 날아간다는데 뭐 이러면서 그 북구에서 막 당선되고 하면서 지금의 전재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야, 저렇게 주말에 대표가 입원해 있는데 막 본인은 뒤에서 댓글 달고 이게 진짜 보수다 가짜 보수가 나 쫓아내려 한다 뭐 이러고 막 하면은 그 단식장에 모인 사람들 다 가짜 보수 만들고 이러면 온건했던 의원들이 지금 주말 집회 보고 더 열받았다니까요. 소위 말하는 그 초재선 소장파 그룹이 아 이건 좀 아닌데 싶다는 여론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무 감각이 너무 처참하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하고 유세차에 꼭 박상수 변호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타는 거를 꼭 보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막 유권자랑 싸우시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다. 네, 그런 거죠. 뭐.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게 정부 감각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약간 사회성도 좀 약간 떨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떨어지죠. 이 징계 국면에서 그건 많이 떨어져요. 저는 이제 다 끝났고 목요일에 결정 나니까 제가 근데 여러 번 팁을 줬는데 네. 한동훈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는 최대한 혼자 불쌍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슈를 끌어오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돼요. 그러면 아, 이 추운데 혼자 뭐 이렇게 고생하네 하면서 막 자기를 희생하고 그죠. 정말 낮아지고 그리고 어디 뭐 험지 나간다 뭐 그러고. 험지 나간다 하고 뭐 되게 불쌍한 모습을 보였어야 당내에서의 동정 여론이 야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가 되는데 여러분 내복 입고라도 꼭 나가 주십시오. 뜨끈한 국물 드세요. 막 이런 댓글 달면서 본인은 집에 있고. 본인은 집에 있고 지지자들 모아서 막 와 뭐 당대표 물러나라 이러고 있으면 일만의 동정심도 다 사라지는 거라고요. 오케이.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29일 날 우리 또 장동윤 대표가 복귀를 해서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2,700명 넘어가고 있는 동접자 보여주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서운합니다. 월요일부터 좀 서운해요. 그러니까 좀 구독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고 저희 영상 봐주시고 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알림 설정까지 하면 여러분들 진짜 올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 최고 사랑할 거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뭔가요?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여기서 유행하는 뭐 새로운 밈인가요? 아니야, 그냥 내가 한 거야. 진심을. 처음 새로 하나 밀고 가시는 건가요? 저희도 하나씩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나씩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아니, 카메라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가? 됐다. 근데 이것도 됐다. 이제 옛날 됐어. 거야. 이것도 이제 옛날 거야. 됐어. 이거 셔츠 하나 만들어야겠다. 좋다. 이쁘다. 저렇게 이뻐요. 제가 여기서 나이 많은 형님들한테 남자 아저씨분들한테 예쁘다 세상 어디다 쓸모가 있다고. 장해찬 부원장이 맨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쉰내 난다고 막 그러거든. 본인이 이제 다 가니까. 차이밖에 안 나요. 아니 저 칭찬 감사하긴 한데 이게 남자한테 듣는 외모 칭찬만큼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남자에게도 쓸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어린 친구가 또 이렇게 이쁘장하니 하고 다니니까 또 나이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참 이뻐 보이고 근데 별로 차이 안 난다니까. 보기 좋아. 부럽네.